엄마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병간호는 제가 할 겁니다. 저는 5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지훈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계실 자리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5년 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희입니다. 올해로 64이 되었고 5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 한도식 씨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 역시 오래전 혼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그는 제게 처음으로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5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남편이 서툰 솜씨로 끓인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아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두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녀석 원래 마음 표현을 잘 못해요.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언젠가 저를 향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에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보호자를 찾았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계 가족이 우선이라서요. 아드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5년의 세월도 매일 아침 차려낸 밥상도 법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요. 지훈 씨는 3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냉랭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락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선을 긋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5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는 병원 로비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지훈 씨는 면회 시간마다 저를 은근히 밀어냈고 저는 그와 부딪히기 싫어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남편 마음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물러섰습니다.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온 저였기에 갈등 앞에서 먼저 몸을 낮추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병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법적 배우자 맞으시죠?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아드님이 모든 의료 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배우자분이시라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저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남편이 먼저 천천히 하자고 했고 저도 굳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서류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 와서 그 서류 한 장이 없어 남편 곁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최소한 이 사람 곁에 있을 권리는 지키겠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지훈 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씨, 나도 아버지 간병에 참여하고 싶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밟을게. 지훈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참여요? 5년 만나신 걸로 벌써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물러서지 않기로 한 제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병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최소한의 말만 건넸고 의료진과의 상담에도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일주일 뒤 지훈 씨는 남편을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며 전원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간호사를 통해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지훈 씨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지훈 씨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버지가 다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게 무서워요. 어머니, 아니, 그쪽도 결국 아버지 연금이랑 이 집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재산 문제 복잡해질까봐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그 말은 제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동시에 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참담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지훈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병간호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손 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5년 전 재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는데 지금 저는 그 사람 곁에 설 자격조차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저는 면회 시간마다 잠깐씩 얼굴만 보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5년 동안 남편과 나눈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넘겨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병실 앞에서 지훈 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엄마가 그렇게 없어지는 거 또 겪고 싶지 않아. 아버지까지 그러면 나는. 전화를 끄는 지훈 씨의 옆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며칠 동안 정말로 물러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다시 챙기고 병원 근처 숙소도 정리했습니다. 5년을 버텨온 마음이 처음으로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남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걸지도 몰라. 병원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가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손인 누이, 그러니까 지훈 씨에게는 고모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모님은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신 듯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제게 건네며 옆에 앉으셨습니다. 지훈이가 많이 날카롭게 굴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모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의 엄마가 집을 나간 게 지훈이 12살 때였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없더래. 편지 한 장, 설명 한마디 없이. 그 뒤로 그 애는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오히려 더 겁을 냈어.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고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저는 그제야 지훈 씨가 저를 대하던 그 날카로움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올케가 도식이 곁에 오래 있어줘서 사실 나는 고마웠어. 근데 지훈이한테는 그게 반대로 불안이었을 거야. 아버지마저 잃을까봐. 저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 지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옥상, 그가 혼자 담배도 없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다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첫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어.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 그 뒤로 몇 년을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한테 곁을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그 다짐이 얼마나 외로운 약속이었는지 알았어. 지훈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씨한테 엄마가 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남편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지훈 씨가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도 이제는 알 것 같아.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 씨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 사람 편이 되면 저는 또 혼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처럼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위로도 보태지 않고 그저 그의 옆에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옥상에서의 대화 이후 지훈 씨와 저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어색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를 병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회진 시간이면 저와 나란히 서서 의사의 설명을 함께 들었고 가끔은 커피를 2잔 뽑아 하나를 제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는 저와 지훈 씨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둘이 많이 친해졌나 보네. 말은 어눌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남편은 지훈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 지훈 씨는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내 보호자였으면 좋겠다. 서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직접 말해두고 싶었어.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혼자 무너졌을 거다.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화려한 사과도 눈물의 포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대답 안에 지훈 씨가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남편이 퇴원한 뒤 곧바로 마쳤습니다. 지훈 씨가 직접 증일란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는 못 부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 옆에 계속 계셔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5년 전 재혼식 날보다 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류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두려움을 알아보고도 곁에 남아있기로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지훈 씨가 저를 밀어냈던 것도, 제가 물러서지 않았던 것도 결국 같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던 그날 저녁, 남편과 지훈 씨,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동안의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으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인생 이야기 여행으로 또 떠나요.